7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근본적인 시스템과 규격, 프레임, 그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이죠. 아마도 많은 채널과 어떤 학원이나 또는 강연이나 책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귀에 꽂히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게끔 알려줄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구하는 애비애미도 못 알아보는 사촌도 못 알아보는 주위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돈을 배우는 방법, 미래를 읽는 통찰력, 예측하는 방법, 그 원리를 배우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자, 그럼 오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위한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면서 주가가 9%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시장 감독 역할이 확정된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였다.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세계 최대 옵션 거래소이죠. CBOE는 5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미국 기반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플랫폼 운영업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고 주요 거래 조건서를 작성했다. YG 오리진, 위즈덤트리, 바네크,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먼트 5개 기업의 신청서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였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블랙록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상당한 많은 기대감이 반영돼 있죠.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주주 구성원을 한번 보시죠. 누가 코인베이스의 주인인지. 1위가 뱅가드입니다. 2위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3위가 일본기은행, 4위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5위가 피델리티입니다.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리고 CBOE 글로벌 마켓은 시장 인프라 거래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시장 참여자에게 거래 청산 및 투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옵션 부분에는 시장 지수와 개별 기업 주식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다. 여기에 주요 주주를 보시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누구죠?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소송은 그들 간의 쇼인지, 그리고 전 세계를 설계자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설계 구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들 뒤에 있는 블랙록 뒤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릿 뒤에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의 구도를 파악해서 미래를 읽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그리고 블랙록의 주요 주주를 보실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테마섹입니다. 테마섹은 5위예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이들이 전 세계에 대부분 이들 자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죠. 이들 뒤에 있는 바로 그들이겠죠. 미국과 유럽을 1810년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금권의 핵심 바로 화폐, 발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죠. 민영은행들 더불어서 자사운용사 뒤에 꼭꼭 숨어서 설계를 하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부분. 코인베이스의 차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채널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100% 을이 아닐 때가 있죠. 대체 불가능한 을이 있으면 갑이 100% 갑질을 못해요. 걔가 없으면 피곤하거든. 대체가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애플,
미국의 빅테크, 중국의 배트맨, 더불어서 각 섹터별 1등, 얘네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시장이 메가 팽창할 때, 시장이 미친 듯이 성장해 나갈 때,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모아가는 기간은 길다. 3년, 올라가는 기간은 1년 미만이다. 이게 바로 지난 투자의 본질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보시면서 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는지 그 이유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얘는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하니까 코인베이스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질 때마다 미친 듯이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각 섹터별 1등 XRP, 비트와 이더 각 섹터별 1등을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지금 ETF, 물론 코인 시장의 ETF는 걔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ETF는 인덱스 ETF라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섹터를 많이 모아놨잖아요. 뭐 전기차군 섹터, 반도체 섹터, 여러 가지를 모아놓죠. 그런 것처럼 각 섹터별로 해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XRP의 거기에 끝판왕이자 주인공이겠죠. 보시면 이 6월 달부터 보시면 가격이 쭉 빠졌다가 그죠? 갭으로 하락했다가 쭉 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죠. 하루의 흐름이니까 1년짜리로 볼게요. 자, 1년짜리로 보더라도 상당히 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말입니다. 3년으로 볼까요? 그쵸? 이 고점을 딱 상장하고 나서 계속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바닥에서 박박 기었다가 최근에 찔끔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훅 떨어지면 요만큼 올라와 있을걸요?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 얘는 올라왔지만 나머지 애들은 여기 올라와서 요러고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거의.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 시장 자체가 1000배 이상 커집니다. 대체 불가능한 걸 빠질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열심히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열심히 모아가신다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넘버원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미래를 읽었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성실하게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99명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1등에 들어간 겁니다. 1%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리플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이 9월 말까지 안 나올 수도. 데이빗 슈왈츠는 우리는 약식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지만 9월 말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는 존 디틴 변호사가 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 트윗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예상보다 늦게 9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주일, 한 달 안에 나올 수가 있다. 대비해서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조금 있으면 하원에 대한 표결,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전 세계 각국의 규제안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그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EC 위에 바로 설계자의 원탁 KU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하는 거다.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진짜 쩐주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바로 미래를 읽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친리플 변호사, 소송 판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안 중대성 고려해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인도 중앙은행 올해 12DC 거래량 100만 건을 전망한다. 인도 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양적인 성장에 나오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요. 전 세계 자본이 다 미친 듯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적 성장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투어와 함께 이제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보시면 돼요. 그때도 한국이 중구장대 산업으로 변신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의 자본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독하게 패스트 팔로워, 열심히 일하는 그 정신, 독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한국은
남미와는 다르게 중후장대 산업으로 변신에 성공을 했죠. 그쵸?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한국을 어떻게 보면 무역 8강 안에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도 이제 도시화가 끝나고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 성장 수명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 파라파라 튄다는 거죠. 자, 응답하라 뭐 1998, 1994 있었죠? 사실 저는 1980년대, 90년대가 더 좋습니다. 지금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들하고 그 대야에다가 같이 밥 비벼 먹고 언제든지 놀러 가고 같이 손잡고 놀았던 그 시기가 더 그립습니다. 지금은 별로 정이 없죠. 자기만 살다 자기만 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약간은 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내용으로 돌아오면 인도의 중앙은행 더불어서 인도의 대부분의 MPCI,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뒤에는 인도 중앙은행, 참여했던 열과 기관들에 그들이 다 참여가 되어 있다. 리플과 연관된 사람들이 뿌리 깊이 다 참여가 되어 있다. 페이망 또한 이 CBDC 시스템이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인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연결이 된다. 러시아 8월부터 소비자 대상 디지털 루블 시범 운영한다.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을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가 출범을 하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 오는 8월부터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루블을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운영을 한다. 러시아 CBDC에는 리플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관련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내부망, 외부망 이미 그들이 다 설계를 해놓고 선점을 끝내놓고 망을 깔아가고 있습니다. 그 망을 깔아가는데 법과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법과 규제를 누가 구축하냐? 바로 그들의 회의 아래 그들과 연관된 각국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나겠죠. 게링 앤슬러는 그냥 앞에 바람막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가치에 집중을 합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리플은 영국 정부 및 영국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지금 아래 문서를 좀 첨부해 주셨거든요. 명목화폐와 아래 문서에서 명목화폐와 XRP 레저 간의 즉각적인 연결을 위한 국경 간 지불을 위한 XRP를 분산형 오픈소스로 설명하는 기능과 소통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XRP 레저, XRP를 말입니다. 국경 간 CBDC, 그 부분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그래서 그 문서예요. 제가 지금 그 문서를 가져왔고요. 이 문서뿐만 아니라 영국 지금 의회의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문서 말고도 그 외의 문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0월달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문서고요. 이거는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2022년 9월달 문서. 에도 파라님이 공유해 주셨던 건 2022년 9월. 제가 또 영국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던 그 문서들 중에 이 문서는 2021년 10월달. 요거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리플 성현 증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조회. 리플랩스는 이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제출한 제출물에 기여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의장이 누구죠? 바로 수잔 프리드먼, 리플의 정책 책임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국제결제 통화의 바로 주축 중에 하나이고요. 5대 국제결제 통화, 더불어 달러 이전의 전 세계 주인장은 파운더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1810년도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 저는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쓴다. 위원회가 영국 내 CBDC 도입 가능성을 탐색할 때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검토할 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고려 원칙을 제공합니다. 리플 소개.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서 금융기관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통해서 즉시, 안정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지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된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리플넷은 금융기관이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여서 상업 금융기관 간의 깊은 상호 운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위프트 2.0 외부망, 그리고 결국 그들은 또 내무방으로 연결이 되겠죠. 리플은 분산 원장 플랫폼인 XRP 레저의 고유한 디지털 자산인 XRP를 신용 통화 간의 다리로 활용하는 온디맨드 유동성 ODA를 제공하여서 상업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마찰과 비용을 더욱 줄입니다.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XRP 및 XRP 레플을 사용하지만 XRP와 리플은 독립적이다. 자, 그러면서 최근 XRP 레저 CBDC 프라이빗 레저의 비공개 버전 파일럿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죠. CBDC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 밑에 이제 핵심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CBDC 프라이빗 레저와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지원하는 XRP와 같은 중립 브릿지 자산 사용과 같은 민감 부분 솔루션이 마찰이 없고 비용 효율적인 가치 이동을 허용하는 건전한 유동성 시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유동성에 적은 디지털 화폐 쌍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신규 및 소규모 시장 참가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강화합니다. 민간 기업, 정부,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지식과 투자를 결합하는 개방형 플랫폼 접근 방식은 중개인의 마찰 없이 부가가치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영국 의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자, 리플의 CBDC 고민인 안소니 웰페어. 리플 디지털 통화 CBDC를 위한 최고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첫 번째 CBDC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이 보이시죠? 안소니 웰페어의 트위터입니다. 이번 주 뉴욕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CBDC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커런시 리서치 2023 디지털 통화 컨퍼런스에서 상을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CBDC 팀이 고객과 파트너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합니다. 하면서 지금 어드밴스먼트 인 디지털 커런시 베스트 상을 수상하였다라고 지금 CBDC 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리할게요. 리플은요, XRP는요, 리플사가 있고 XRP가 있고 자산이 있고 그 다음 XRP 레저가 있죠. 어쨌든 리플렛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CBDC 하나만 갖고도 XRP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곱하기 100배의 값어치가 있다. 전 세계는 스위프트 2.0 망과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매용 거액 결제용을 송금을 하고 환전을 시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 망은 길이라는 거죠. 외부망. 아시겠죠? 충분한 그 백데이터, 근거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미 영국 의회, 영국 정부에서 언급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더불어서 영란은행도 한번 봐보실까요? 영국 영란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2017년 7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 전이네요. 무려. 리플 개념 증명. 우리는 리플 커넥트 및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연결된 두 개의 다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두 통화의 동기에 대한 이동을 탐색하기 위해 리플과 함께 개념 증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동교화가 어떠한 결제 위험을 낮추고 국경 간 지불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계약은 이 개념 증명이 완료되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마다 핀테크 개념 증명에 대해 기업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자, 그 자료입니다.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그 자료, 핀테크 가속기 개념 증명, 리플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동기화될 지불 결제를 탐색하였다. 자, 그래서 쭉 나오고 있죠? 은행에서 사용하는 리플 솔루션은 오픈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원장과 네트워크에서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탄생한 CBDC라고 하더라도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다 블록체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것이죠. 원장은 기본적으로 파일입니다. 통화 계정 단위로 측정된 거리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리플을 사용한 솔루션 기관의 내부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커넥트, 리플 네트워크, 즉 결제 지시를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상태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또한 결제를 조정하는 ILP 베리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거래 원장 간의 지불이며 그러한 거래의 성공 또는 실패의 진실의 출처입니다. 지불.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과 리플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도 파레님이 공유해 주신 영국 의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문서입니다. 거의 내용이 겹쳐요. 리플랩스에서 제출한 서면 증거. 리플랩스는 암호화 자산 산업의 생태, 미래 경제에서 암호화 자산의 역할, 영국이 소비자와 기업을 모두 보호하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표준 설정의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자, 이 한마디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의 접근 방식에 고무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자산이 미래에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우리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아래 내용은 다 내용이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겹칩니다. 2022년 9월 달에. 그리고 여기에 시시각각 언급이 되었다. 영국 의회에서. 자, 그럼 영국 정부, 영국 의회, 영국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CBDC에 현재 상을 수여하였죠. 이건 뭐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곱하기 제곱 곱하기 세제곱 네제곱을 해드리죠. XRP 레저. 자, 리플은 일반적으로 리플 사가 있고 회사죠. XRP라고 하는 토큰이 있고요. 그쵸? 중심이죠. 코인. 그리고 리플 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망이 있죠. 웹3. 자, 이것 또한 여기에 또 심장은 뭐죠? XRP 레저입니다. 얘를 통해서 CBDC, NFT, 스테이블 코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자동화 유동성 메이크, 자동화 마켓, AMM.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음 문명의 블록체인에 확장해 나가는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 CBDC 하나만 갖고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문득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좀 가격이 마음 잡고 내일 또 가격이 좀 멈춰있고 그러면 잠깐 가격 좀 보고 갈까요? 문득 제가 봤는데, 자, 비트코인이 4,005만 원, 4천만 원 금방이죠? 4천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얘는 상징적이죠. 비트와 이더는. 급등을 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태. 2천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죠. 그쵸? 얘는 이제 안전하죠. 그죠? 얘는 좀 이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관계.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250만 원 쭉 빠졌다가 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XRP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얘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보시면 이 하루 이 가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보시면 이 시간이 한 3년, 4년 계속 힘들어하다 마음이 번덕스럽고 하시면 이 다음에 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몇 달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초단기간 그건 모르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다지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힘을 빼뜨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를 도착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잖아요. 저는 소송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그만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고 충분히 방송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값어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 집중을 하다 보잖아요. 사람이니까 가격에 집중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내 머리가 계좌에 연동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계좌가 마이너스 한 60 가면 이제 남아있는 건 40%밖에 없잖아요. 이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야. 딴 놈들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간 것도 많지도 않죠.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것만 보이는 거야. 나만 또 소외되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무엇인가.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좀 100명 안에 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자신만의 길을 그냥 우직하게. 그 우직하게는 뭐냐면 이꼬르 그냥 어제와 똑같이. 다만 이렇게 힘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본업을 찾아서 또 투자 유예에 성공할 것 찾아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서 같이 그냥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는 길의 유일한 길입니다. 투자자로서, 사업으로서 한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99명이 또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증명을 해내죠.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주의 원리가,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그리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긍정의 파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본질이 있거든요. 우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 그것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만 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세요.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차트를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보시면 패턴이죠. 이 패턴을 좀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요거예요, 요거. 패턴, 에너지가 웅축되어 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심리와 파동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차트를 한번 직접 보시죠. 뭐 직접 보면 되지 뭐. 다만 이 과거는 안 나와 있죠. 업비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난 상승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 상승 버전이 와가고 있죠. 그쵸? 리또 속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은 리또 속이었지만 펀더멘탈은 끝판왕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거죠. 모든 가치는요. 펀더멘탈에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100%. 모든 가치는 펀더멘탈에 수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송에 대한 명확성, 그걸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들이 정하니까. 그거로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우리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갈 수 있게 기대해 보죠. 걸어갈 수 있게 편안하게 가보자고요. 차분하게.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비트와 이더는 이미 많이 폭등을 했죠.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물론 여기에서도 더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얘의 파괴력보다 얘는 관계 많지 않죠. 더불어 알트의 대장들도 관계 별로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도래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가격은 다른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선점을 하려면 선구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이 드는 걸 힘이 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따 저녁에 뵐게요.